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 마지막 사다리에 오를 텐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파죽지세로 오르면서 전고점을 통과했고 드디어 2019년 고점을 넘어서 2018년 달성했던 고점 2500, 2600 선을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식시장에 임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보고 나아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티를 시작할 시간이다. 자,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세 상승, 일생일대 기회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서서히 그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했고 시장을 떠나가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3월 위기를 버텨내면서 그 시기가 아주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이것을 느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지금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또한 3월 이후에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좋은 기회를 적절한 시기에 만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돈을 못 번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2020년 하반기 드디어 저는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It's time to party. 그동안 우리는 파티를 즐길 준비를 해왔고 이제 파티장에서 열심히 파티를 즐기고 파티가 끝나기 전에 파티장을 빠져나오면 됩니다. 파티장 정리와 청소, 설거지는 아직도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배아파리즘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맡을 겁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3월 저점이 아니라 자, 연초 대비 주가 지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급락했던 바로 이 3월인데 이 3월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급락을 하고 세계 경제가 무너져 내리면서 시중에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돈이 많이 풀렸다는 점 우리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가 전고점을 무난하게 넘어섰고요. 그리고 전고점을 무난하게 넘어서면서 2019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 10월 고점 부근에 닿아 있습니다. 2300 부근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힘이 붙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2400, 2500, 2600까지 뚫고 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제서야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을 믿고 시장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미리 시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직도 시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시장 상승을 이야기하는 뉴스 기사들에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도 개미들이 인버스, 곧버스를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좋은 주식을 골라서 엉덩이 무겁게 지그시 앉아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지만 상승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 임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까? 물론 자신의 멘토로부터 좋은 조언을 얻으면 아주 좋겠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멘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멘토 중에서도 비관론, 하락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유튜브, 언론 등 여러 가지 매체를 접할 때도 하락론, 비관론자의 말은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항상 상승론자의 말을 들어야 돈을 벌지 비관론, 하락론자의 말을 들어봐야 돈은 못 벌고 오히려 불안에 떨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상승하는 시장을 보면서 포모에 휩싸여서 절망하고 그리고 또 자기는 그 상승에 편승하지 못해서 시장의 하락을 외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론자, 비관론자의 말이 아니라 상승론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승론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자, 뉴스 기사를 제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자, 뉴스 기사는 공짜입니다. 네이버 들어가면은 뉴스 기사를 공짜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신문 구독을 안 해도 다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상승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락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댓글창을 보면서 마음이 동요한다면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뉴스 기사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세 달 만에 2000 터치한 코스피. 자, 하반기에 2300 간다.
5월 21일 뉴스 기사입니다. 자, 이미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2300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주도할 산업의 흐름 증시는 알고 있다. 7월 2일이고요. 자, 전 세계 유동성이 넘치고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7월 28일 뉴스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센터장 코스피 상단 2300이 열렸다.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증권사 리서치 센터 증권가의 유명한 10인 중 7명은 더 오른다. 상승에 배팅을 했다고 합니다. 자, 8월 5일 뉴스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뉴스 기사들이 있는데, 자, 이런 뉴스 기사들에서 왜 상승할 것이고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코스피 상승의 조건 2200 안착 후 2300 뚫을까, 코스피 상승의 조건이라는 영상에서도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누가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300을 뚫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뉴스 기사에서 발췌한 표입니다. 자, 증시 주도주의 역사, 평균적으로 증시 주도주는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팬데믹 이후에 주도주가 부각되기 시작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초 대비로 따진다면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하반기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업종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상승의 힘이 과연 무엇인가?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요. 자,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돈의 힘,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유동성이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다가 자, 그런 돈들이 지금 다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갈 것인가? 부동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투자하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자, 취득세, 양도세, 각종 세금을 생각하면은 정말 투자 노력 대비 수익률이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것,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자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 중요합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긴 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 타이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현재 유동성 랠리, 증권주 물 만났다. 하반기에도 쭉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2020년 8월호 자, 부동자금 3천조다, 역대 최대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들었습니다. 자, 주체 못한 부동자금, 자, 주식과 부동산 쪽으로 지금 편식증 쏠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전 세계가 유동성이 넘친다는 거, 달러가 지금 막대하게 풀려가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유동성이 넘치니까 금값은 더 치솟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약달러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답니다. 자, 제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과거에 올린 영상들입니다. 증권가의 향후 증시 전망, 자, 팬데믹은 버블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금값 아직 싸다,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금값 아직 싸다라는 영상에서는 아직도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물론 욕을 하고 비웃고 상당히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댓글들은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제가 알아서 다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댓글들을 제가 소개를 하지 못하는데, 자, 그래도 제가 일부 기분이 크게 나쁘지 않은 댓글들은 남겨둡니다. 자, 그래서 금 사지 마세요, 부동산하고 똑같이 거품입니다, 달러 추천합니다 라고 누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금값 아직 싸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지금 달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달러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금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 영희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름은 다 지웠습니다. 자, 금을 많이 사 놓으셨나 보군요. 사라고 하면 팔 때인 거죠. 팔 금이라도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이런 식으로 비꼬는 태도,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시장은 아직도 거품이 아니구나, 완전한 버블은 아니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매우 중요한 지표, 제가 지난 영상에도 소개를 했고 과거에도 자주 소개를 했습니다. 달러 약세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달러 약세 시기에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자주 했습니다. 자, 달러 약세 시기에는 신흥국 비중을 높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리하다는 것은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신흥국 시장 규모 1위는 중국이고 2위가 한국입니다. 자, 그리고 3위가 대만인데 2위와 3위는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규모가 가장 큰 신흥국은 중국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자, 중국 비중을 높이는 거, 자, 수익률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 제가 달러 약세가 온다는 영상 자, 최근에 올린 바 있고요. 자, 이 영상 참고하면은 앞으로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전 세계 주식시장 규모 비중인데요. 자, 미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약 26%,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국의 규모가 크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으로 일본,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 한국이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소개했었고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달러 인덱스와 유로는 거의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지금 달러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유로는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로 환율이 움직이는 것보다 변동성이 더 크게 움직이는 게 바로 코스피입니다. 자, 그러면 유로 환율, 달러가 떨어지고 유로가 오르면은 코스피는 더 빠르게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정지 화면으로 해놓고 천천히 보시면은 유로 환율하고 우리 코스피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코스피가 변동성이 더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최근 시장의 흐름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뭘 사도 오릅니다. 자, 물론 수익률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200 그리고 지금 2300을 뚫은 지금 시점, 지금까지는 의구심이 드는 시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승에 대해서 의심을 하던 시장이었고 여전히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 돈은 특정한 분야로 많이 몰렸습니다. 하락 이후에 돈들이 다시 원래 있던 장소로 간 게 아니라 특정 분야로 모이면서 수익률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대세 상승, 자, 저는 지금 대세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세 상승에서는 다 오릅니다. 그렇지만 수익률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수익 손실을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수익률 게임입니다. 수익률이 높고 낮음을 걱정해야 됩니다. 자, 걱정하라는 말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실을 고민하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상승의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자, 물론 하락론자의 하락의 이유는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랬듯 불을 쌓기 위해서는 상승에 베팅하는 쪽이 더 낫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의 시장,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기업의 본질과 성장성을 기본으로 삼되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자, 시장은 미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뭘 사도 오르는 시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2년 뒤에 그땐 그랬지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 시장은 앞으로 영원히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다음 생을 기약하지 말고 반드시 이번 생에서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 자산을 불려서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